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주말 미국장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스피 지수는 오늘 역시 반등에 성공하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카카오 있죠? 카카오의 이 향방 지수의 움직임과 더불어서 카카오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재밌는 걸 하나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2008년도 때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나서 코로나에 버금가는 폭락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똑같이 1년 동안 2년 동안 유동성 장세가 와가지고선 꾸준히 올랐었어요. 급등을 했었어요.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제가 비교를 해가지고 딱 분석을 해드립니다. 잘 보세요. 지금 보시는 요때가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 10월 달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와가지고 27일 날 최저점을 찍어요. 이때요, 이때. 자,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어디까지 긋냐면은 여기까지. 자, 봐봐요. 여기까지 가요. 왜 그냐면은 요때가 이제 우리나라가 단군 이래로 최초로 2000포인트를 찍었던 때가 바로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에 2000포인트를 최초로 단군 이래 처음으로 찍고, 그리고 리먼 사태가 와가지고 반토막이 나요. 주가가 1000보다 더 빠져 892까지 빠져요. 반토막도 더 나죠. 2000포인트 넘었었는데, 그죠? 그랬다가 다시 2000포인트 위로 올라섭니다. 요 고점을 이렇게 넘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일 때 이 최고점을 찍었었어요. 찍으니까 그 다음에 한번 쫙 하고 조정이 이렇게 나옵니다. 조정이 나오고 어디까지 조정이 나오느냐,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게 지금 제가 파란색 선을 거는 게 여기 뭐냐면은 피보나치라는 선인데, 이 피보나치라는 게 어디까지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 어디서 반등이 나오느냐, 그 반등 나오는 지점을 알아보기 쉽게 볼 수 있는 도구로서 피보나치 도구를 많이 씁니다. 굉장히 지수나 대형주를 분석할 때는 상당히 유용한 도구로 사용을 하는데, 자, 보세요. 어디서 반등이 나오냐면 쭉 떨어지다가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올라갔죠. 그죠? 요 반등 나온 요 자리가 어디냐면은 0.382 이하예요. 피보나치가 0부터 여기까지를 갖다가 100으로 봤을 때 여기가 가운데 요 선이 딱 절반이에요. 50%, 0.5, 50%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요 선이 요게 0.382, 즉 이 퍼센트로 치면 38.2%의 이 퍼센트에 해당되는 자리예요. 자, 요 자리에서 딱 반등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1년, 2년, 3년, 4년, 5년을 2016년까지 횡보장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네요. 2017년도부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코스피 상황은 이쪽에서 봅니다. 자, 보세요. 요 그림을 딱 보세요. 여기가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 2020년 3월 19일이죠. 자, 여기서부터 또 똑같이 이제 이 피보나치 선을 긋습니다. 여기가 이제 단군 이래로 3000포인트를 최초로 넘었을 때예요. 그죠? 3300포인트를 찍었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주가가 그 1년 가까이 이제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조정 받는 게 당연해요. 그때도 그랬어요. 이때도 찍고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이게 한 6개월 정도 동안 이렇게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올랐다가 떨어졌다 이제 반복을 계속 한 거예요. 이때도. 자, 지금 이제 내려왔죠.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여기에요. 요 자리가 0.382라는 거예요. 38.2포인트. 50% 절반 떨어지면 여기에요. 2400포인트를 깨잖아요. 그리고 2400이 여기에요. 2600이 여기고, 여기가 2600.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 크게 써주는 거예요. 2400인데 2400이 0.5 절반이 딱 되는 거야. 50% 된. 자, 그래서 지금 대부분 보면 50%까지는 거의 안 밀립니다. 웬만하면은 이 추세가 나오고 절반까지 내려오면은 누가 뭐래도 이제 여기서는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0.382, 자, 이 부분을 지금 계속, 이게 2600포인트예요. 계속, 그래서 요 자리에서 2600 전후로 해서 지지되는 게 계속 지금 발생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2600포인트를 지지받게 되면은 코스피 지수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뭐 당장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올 하반기 또 내년까지 봤을 때는 한번 이제 2,800을 지나서 그 다음에 2,800 지나면 그 다음 자리가 3,000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반등의 포인트가 코스피 지수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보면 아무 자리나 갖다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3,000포인트 넘는 게 역사적인 일이잖아요. 이 코스피가 2,000을 넘었을 때 그리고 나서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와가지고 주가가 반토막이 나는 이러한 현상. 그리고 코로나가 와가지고선 2020년대부터 코로나가 와가지고 전 세계에 이런 사건을 겪은 적이 없은 현대사에 이런 진짜 전무후무한 일을 전 세계적으로 처음 겪는 이런 일이 왔을 때가 바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평탄할 때는 뭐 이걸 비교 대상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이 주식 역사상으로 보면은 또 하나의 이 역사적인 어떤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에 이렇게 봐요. 0.382에서 똑같이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 바로 지수 관련된 종목들. 지수가 올라갈 때 더 지수보다 더 잘 갈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바로 지수 관련주. 그러면 지수 관련주 중에서도 어떤 종목이 지수 관련주 중에서도 끌어올리겠어요? 바로 외국인하고 기관, 테마주나 잡주들 말고 대형주가 지수와 연동돼 가지고선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죠. 그러면 우량한 종목 중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와서 지금부터 올라가는 종목이 바닥권에서 어떤 종목이 외국인 기관이 잘 들어오면서 올라가느냐, 그거를 봐야 될 때다 이거예요. 그러면 외국인 기관이 어떤 종목에 들어오는지를 우리는 봐야 되고, 외국인 기관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외국인 사는데 안 올라가는 종목들도 대딱 많아요. 그러면은 어떤 종목이 가겠어요? 바로 추세가 상승 추세인 종목들, 상승 추세인 종목들이 간다 이거예요. 그냥 여러분 가지도 않고 떨어지고 있는 종목을 간다 하면서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 하고, 진짜로 외국인과 기관이 사서 꿈틀꿈틀 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하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어떤 종목이 가겠어요? 당연한 거죠. 위에 올라가고 있는 게 가는 놈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놈이 어떤 놈인지 한번 지금 봐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자, 보시면 얘 뭐예요? 대덕전자. 대덕전자라는 종목인데 보면은 얘가 지금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회사예요.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안 사주니까 절대 못 가죠. 실적이 계속 좋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데도 나중에 언젠간 가겠죠. 언젠간 가는데 삼성전자가 돈 잘 벌면은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업체도 돈을 잘 벌겠죠. 그렇죠? 그 회사가 누구예요? 그 회사가 대덕전자예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돈은 잘 버는데 외국인이 안 사. 그래서 삼성전자는 주가가 안 가. 근데 대덕전자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잘 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는 가는 거야. 왜 차이가 있을까요? 개미가 삼성전자를 많이 샀으니까 야, 개미 죽을 때까지 난 안 보낼 거야. 그런 심산이에요, 그냥. 대덕전자는 개미가 별로 없네. 그냥 잘 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당장 요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표를 봐요. 이거 보면은 자, 오늘도 조정을 받는 날이었는데도 외국인은 오늘도 대덕전자를 샀네요. 35,000주. 70만 주, 13만 주 사고 팔 때는 98,000주 팔고, 기관도 4일 연속으로 계속 사다가 쬐끔 팔고, 그러니까 한 4일에서 5일 정도 사다가 이 정도 계속 사요. 매수를 하다가 어떤 날 하루 파는 날은 매도하는 날은 하루. 그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주가가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수급을 이렇게 가죠. 팔면은 좀 늘렸다가 이제 사는 날이 더 많으니까 또 올라가. 또 좀 팔어. 또 올라가. 좀 팔어. 또 올라가. 좀 팔어. 왜 팔까요? 파는 애들은 올랐으니까 수익이 낮잖아요. 수익을 조금씩 수익 실현을 하는 거야, 지금. 조금씩 수익 실현을 하고 또 다 팔았네. 또 사자. 또 사고 또 올리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사야 돼요? 대덕전자 같이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는데 추세가 상승 추세이네. 상승 추세인 애가 어떤 게 상승 추세예요? 바로 여기 보면은 핑크색 선 있죠? 이거 봐봐요.
요렇게 핑크색 선, 요런 게 계속해서 우상향이고 중심선이라 그래요. 요거를 중심선. 예, 바로 추세가 매수세하고 매도세하고 파는 세력, 사는 세력 있잖아요. 얘네가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다가 매수세가 이기면은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접어드는 거고, 예, 매도세가 이기면은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건데,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선 중심선보다도 위에 있다는 소리는 뭐예요? 중심된 가격이 이렇게 가격을 나타낸단 말이죠. 가격. 어떠한 중심이 되는 가격보다도 위에 있으면은 예, 사는 사람이 더 많고 상승 추세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심선 위에 있는 애들을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골라놓은 걸 제가 이렇게 한번 싹 하고선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는데 추세가 이렇게 우상향인 종목, 특히 중심선보다도 위에 있는 종목들로 딱 추려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바로 뭐예요? 예, 외인 기관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추세가 중심선보다 위에 있는 상승 추세인 종목들이 모아지더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대덕전자처럼 이렇게 가는 종목들 어디서 잡아요? 이제 봐요. 대덕전자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중심선을 따박따박 지지를 하면서 가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면 꼭대기에서 사요? 아니지. 더 가든지 말든지 내려오면 산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중심선 오면은 반등 나오니까 대덕전자처럼 예, 상승 추세에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짱짱한 종목들로 딱 제가 모아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께 이제 싹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의 수급 종목 모음집을 이렇게 제가 또 만들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도 받아보실 수 있게 제가 이 이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북으로 만든 거를 여러분들도 카톡으로 멋지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또 성심성의껏 만들어서 보내드립니다. 무료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같이 유튜브를 보실 때 도움이 되시고자 이북으로 만들어서 카톡으로 보내드리니까 이것도 이제 신청해서 많이들 받아가세요. 자, 그래서 물론 전화번호로 문자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상승 추세라고 이제 문자에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싹 하고선 순차적으로 멋지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는 지금 들고 있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은데 카카오는 과연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때만 해도 그죠? 카카오가 이때만 해도 막 이러고 1년 동안 코로나 찍고 그죠? 카카오 같은 회사가 그전에는 참 안 갔어요. 이게 봐봐요, 여러분. 그전에는 이렇게 쭉 보잖아요. 이때가 한 2만 원 전후였어요. 2만 원 전후짜리 종목이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약 한 3만 원대? 예, 2만 원대에서 3만 원대 정도를 예,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던 애예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옵니다. 네, 그렇죠. 이런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그런 IT 기업들이 코로나 특수가 생기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다 비대면 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죠? 비대면 생활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이런 회사들이 이제 주가가 아주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카카오를 사게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의 가격이 25,000원이었습니다. 예. 그럼 25,000원짜리 애가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17만 원까지 올라갔었죠. 그럼 이게 몇 배가 올라간 거예요? 25,000원짜리가. 와, 10만 원이 여기에요. 10만 원. 근데 지금 딱 1년 만에 거의 4배, 5배, 6배, 7배. 27에 14, 28에 16. 와, 거의 한 7배, 7, 7, 8배가 올라갔어요. 그죠? 예. 7배 정도의 이 엄청난 상승력이 나옵니다. 그죠? 단기간에. 그것도 대형 주가가 시가총액이 한때 코스피 시장에서 막 최고점 찍었을 때가 이 3위인가 해서 3위.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음에 카카오가 3위를 찍은 적이 있어요. 4위가 네이버.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뭐 네이버가 3위, 카카오가 4위,
이렇게 해서 3위, 4위를 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IT 기업들이 찍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맞느냐 이거예요. 맞느냐. 일단 맞고 안 맞고는 뭐 제가 판단할 거는 못 됩니다. 그렇죠. 세상이 변했으니까. 하지만 저는 차트를 가지고선 분석을 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단기간에 이게 뭐 이렇게 대형주 치고 단기간입니다. 단기간에 1년이란 기간이었죠. 1년 기간 동안에 이렇게 7배, 8배가 오른 종목이 7, 8배가 단기간에 이렇게 수직으로 뭐 계속 올랐잖아요. 그냥 주주쭉 뭐 중간에 떨어진 적이 없어. 그냥 계속 이런 이 산을 타면서 등산하듯이 이렇게 올랐던 이런 종목들은 반드시 조정을 받습니다. 자, 영원히 올라갈 것 같았죠?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보면은 얘가 누군지 아세요? 얘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있으면 좋은데 현대중공업이 지금 재상장돼 가지고 차트가 없어졌어요. 현대중공업이. 근데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은 2007년도에 우리나라가 단군 이래 최초로 2000포인트를 찍습니다. 코스피 2000을 단군 이래 최초로 2000을 찍는데 이때의 최고의 순위 누구냐면은 바로 조선주였어요. 조선업이 전 세계를 완전히 씹어 삼키면서 그냥 전 세계 1위를 갖다 달리면서 우리나라가 막 모든 이때 막 진짜 이 중공업 뭐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뭐 현대미포조선 뭐 현대중공업 이런 조선업이 진짜 대단했어요. 중국에도 수출을 무지하게 하면서 진짜 영원히 갈 것 같았어. 영원할 것 같았어. 그래서 얘가 지금 그때가 봐봐요. 얘도 요 봐요. 이 출발할 때가 요때가 25,000원입니다. 25,000원짜리가 20만 원을 딱 찍습니다. 20만 원을. 딱 찍고 그것도 비슷한 시기예요. 거의 한 2년 한 2년 요때까지 2년 때부터 2006년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 비슷하죠? 카카오랑 쫙 해가지고 한번 이제 밀렸다가 이제 쫙 가면서 끝납니다. 이렇게 이 초급등을 갖다가 랠리를 펼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아니 그렇게 좋다 그랬는데 2007년도 1년 동안 뭐 회사가 나빠져도 대형 회사가 어떻게 그렇게 나빠질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주가가 이제 그 다음부터 다시 딱 1년 만에 여기까지 옵니다. 4만 원까지. 2만 원대부터 시작했던 게 20만 원 찍고 20만 원짜리가 4만 원까지 옵니다. 물론 이때 왜 왔냐? 요때는 리먼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와요. 그러면 이 리먼 사태가 터졌을 때 이 가격은 좀 무시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리먼 사태 때문에 떨어진 거는 특수한 상황이니까 특수한 상황을 배제를 한다고 치고 가장 저점을 나타냈던 가격대가 한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가 4만 원은 리먼 브러더스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이었으니까 이걸 제외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조정을 받았던 자리들 저점을 보면은 한 5만 원대 정도 됩니다. 5만 원대. 그러면 20만 원짜리가 5만 원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고서 반등이 나오면 한 2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납니다. 10만 원대, 12만 원대. 자, 이제 그냥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조선업이 시들해지죠. 중국한테 다 뺏기면서 시들해지면서 주가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가격으로 다시 25,000원까지 내려옵니다. 25,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했으니까 다시 25,000원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다시 LNG선 뭐 수주했다, 뭐 100조를 수주를 했다, 카타르에서 수주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조선업이 조금 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한 9만 원 정도, 9만 원에서 8만 원 정도까지 회복을 한 거예요. 20만 원을 가리라는 보장은 글쎄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지난 2007년처럼 가기는 지금으로서는 어렵겠죠. 그렇다면 카카오가 물론 미포조선은 중국한테 이제 배 만드는 걸 다 뺏겼기 때문에 싹 다 조선업이 다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겠지만 카카오는 그런 게 없다면 그렇게까지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한동안 조정을 좀 보여야지 반등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난번처럼 이렇게 막 급등하는 이러한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하지만 또 하나 반등이 나올 때는 됐다 이겁니다. 자, 그것을 똑같이 피보나치를 통해서 제가 이제 딱 설명을 드리면은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최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왔던 것을 딱 보면은 봐봐요. 자, 여기서 반등 나왔죠. 여기가 어디냐면은 0.618, 0.618이 뭐냐? 바로 피보나치의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수치예요. 61.8%, 고점 대비 61.8% 떨어지면은 반등이 나오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또 반등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중심선을 맞고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이제 8만 원대를 그나마 61.8포인트짜리를 이 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만약에 이제 밀린다면 어디까지 밀릴 수 있어요? 요 선. 요게 얼마예요? 6만 원. 근데 여기까지 이제 밀리지 말고 여기 8만 원대를 지지를 해주면서 이제 또 반등을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올라오면은 요 한 11만 원대 정도 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바로 중심선. 그래서 중심선까지 올라오면은 그나마 또 저항이 될 수 있는 선이 된다. 그러면 여기까지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상당 기간 지금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피로도라 그러죠. 피로도는 바로 이렇게 이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은 떨어질 만큼 다 떨어졌다라고 본다면 어느 정도의 좀 기간 조정을 좀 거치면서 반등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힘을 모아야지 다시 한번 또 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또 이제 지금 또 이제 대주주들이 이 매도를 많이 했잖아요. 대주주들이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과연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이 부분을 다시 이제 회수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온다면 그러면은 다시 한번 또 주가는 반등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카카오가 피보나치에 지금 딱 걸려서 다시 한번 좀 멋진 반등, 요것을 크게 분석을 해보자면은 아직은 21선을 못 넘고 있다. 노란색 선이 요게 21선인데 그래도 이제 82,900원까지 와서 5일선 위에서는 버티고 있으니까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 주면은 일단 요 21선을 넘게 되고, 그리고 나서 21선을 넘어야 중심선까지 간다 이거, 10만 원은 간다 이거예요. 근데 아직 외국인이 지난 금요일 날 들어왔는데 오늘은 아직 안 들어왔죠. 기관에서는 조금 22,000원 주 들어왔어요. 외국인은 13만 주 팔았어요. 자, 그래서 아직은 좀 관망인 상태로 한번 21선 넘는가, 외국인이 계속해서 들어오는가, 요것을 계속 지켜보면서 또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도 똑같은 맥락으로 제가 이제 한번 피보나치 선으로 멋지게 한번 그어볼게요. 딱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어디예요? 요게 3월달 코로나 터졌을 때요. 코로나 터졌을 때부터 최고점 찍었을 때까지 쫙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죠. 쫙 떨어졌는데 보면은,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61.8, 0.618 요 자리래요. 자, 61.8% 정도 고점 대비해서 이제 하락을 하고, 그 자리가 요 자리에 여기서 지금 이제 버티고 있죠. 27만 원을 안 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61.8을 지지를 하는구나.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겠지만은 추세가 지금 이 역배열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정배열로 만들기 위해서 힘 모으기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 요 61.8짜리 한 26만 원 정도 됩니다. 가격으로 치면은 26만 원권만 깨지 않고 버텨주면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한번 바닥 다지기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네이버도 시간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네이버 높으신 분이 나와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시총을 150조로 만들겠다고. 지금이 한 45조 정도 되니까 이제 한 3분의 1 토막 났단 말이에요. 3배를 끌어올려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그 기간이 어디예요? 5년이에요. 5년. 그만큼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이 차트를 보는 거나 그걸 보는 거랑 똑같아요. 결국은. 정배열로 돼서 중심선 넘고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급등한 적이 과연 네이버 역사상 있었냐 이거예요. 있었냐 이거예요. 봐봐요. 여러분, 이 지난 10년 동안에 이 차트를 한번 10년 넘게 한 20년 동안에 이 차트를 보면 그런 적이 없죠. 최근에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터지고 나가지고
이런 슈퍼 급등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산이 높은 만큼 조정도 많이 받아야 이렇게 횡보를 많이 거치고 해야 또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은 단기적인 반등과 또 조정 구간 이것을 반복해 가면서 피보나치선 26만 원권을 한번 지지해 주기를 계속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